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해주세요 고상한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고상한 대표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자 자기가 잘하는 곳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자기의 모든 역량을 가지고 시너지를 확대를 했고요. 그게 사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생활심부름 대행이라는 사업으로 연매출 30억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고상하는 대표는요, 1970년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2남 3녀 중에 셋째였고요. 어려서 아버지가 정미소를 운영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미소 하면 나름대로 유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고상한 대표에게는 돌이 갓 지날 무렵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고상한 대표 스스로가 중심을 잃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가끔 온몸에 열도 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상은 더 악화됐던 거예요. 왼쪽 다리는 가늘어지고 또 짧아지고. 그때서야 부모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소아마비 상급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고상한 대표의 불행은 시작됐던 거죠. 실제로 고상한 대표는요, 5살이 되는 해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소아마비의 어머니까지였고, 이것은 또 하나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목발걸음으로 뭔가 창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속된 불행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스스로도 그 장애의 편견을 격파하고자 바다에 수영도 하고요. 들판을 짓주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할 정도로 아주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패싸움을 하려 치면 이 목발이 무기가 돼서 대장 노릇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스스로도 이 세상엔 불가능이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 고상한 대표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본인이 다니던 학교는 2학년까지 다닐 수 있는 분교였습니다. 3학년부터는 본교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멀어요. 2시간을 걸어가야지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정말 사실상 고상한 대표의 몸으로는 학교를 다니기가 불가능했던 거죠. 결국 초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맙니다. 근데 이때 초등학교 중퇴는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를 가죠. 나는 집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가슴앓이는 뭐라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늘 외톨이였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새어머니가 오게 됩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인자하고 온화했는데요. 이복 동생이 태어나자 생각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구박하고 차별하기 시작했던 거죠.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게는 쌀밥을 주고요, 다른 형제에게는 보리밥을 준 정도로 아주 상황은 악화됐고요. 어느 날부터는 이유 없이 구타까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타는요,
나름대로 뼛속까지 서름을 사무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늘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고요. 또 그 아픔에 혼자 참아냅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을 버텨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1986년에는 천붕지통의 아픔을 맞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새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해서 그냥 훌훌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때의 마음은 아마 누구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에 사는 누나가 이 고상한 대표를 보고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서로 자기도 모르게 얼싸안고 엉엉 울었던 겁니다. 그때 그 누나는 바로 고상한 대표를 데리고 서울로 가자. 서울로 가서 누나 안고 함께 살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1986년에 바로 누나를 따라서 서울로 상경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새어머니보다는 분명 누나가 더 애틋했습니다. 그 누나는 없는 살림에 모든 쌈짓돈까지 통틀어서 동생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보조기를 선물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보조기를 하자마자 목발걸음을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일반인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활동 제약도 굉장히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도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봉제 공장의 미싱사 보조로 직장까지 가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는 실밥도 특고요. 뭐 물건도 나르고요. 다리미질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소아마비 장애라는 한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를 수가 없었던 거죠. 늘 무거운 짐이 생길 때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의 속타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고상한 대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찾아냅니다. 내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없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남들에게 더 존경받는 사람, 내지는 내 인생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고상한 대표는요, 1등 출근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늦게 퇴근합니다. 물론 뭐 1등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고상한 대표가 가질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느냐? 분명히 그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부지런하고요. 또 그 속에서 뭔가 남다름, 차별화를 찾아내는 거죠. 심지어는요, 휴일까지도 반납할 정도로 본인 스스로가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사들은 인정을 할 수밖에요. 그러면서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공부도 준비합니다. 야간에는 검정고시반에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장애도 있는데 학력까지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합니다. 보통 있잖아요. 2마리 토끼를 잡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열정이 있고요. 불가능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2마리 토끼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고상한 대표는 나의 학력 장애를 반드시 극복하겠다. 그래서 미래의 나를 만들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마리 토끼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졸업할 무렵에는요, 자연스럽게 삼지전자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삼지전자는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였습니다. 삼지전자에서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은요, 바로 품질 관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재나 부품에 분량이 얼마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자리죠. 그런데 그 자리에 보니까 모두 수기 관리, 손으로 쓰고 손으로 넘기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 공장에서는 이미 이 컴퓨터란 놈이 모두를 통제를 하는데 왜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품질 관리하는 쪽에도 컴퓨터를 도입해서는 안 될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보면 몇몇 대기업은 이미 품질 관리에 있어서도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자재와 부품 관리를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죠. 그야말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하는 거죠. 스스로도 깨닫습니다. 고상한 대표는요, 내가 만들어 보겠다. 바로 컴퓨터의 자재와 부품을 관리하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의 더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렇게 만들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했더니 대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고상한 대표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스스로도 놀랄 뿐만 아니라 모든 전 직원들이 놀랐던 겁니다. 그때 대표가 고상한 대표를 불러서 기왕하는 거 자재와 부품 관리뿐만 아니라 생산이나 매출이나 판매나 뭐 회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고상한 대표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아주 흔쾌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리고 대표는 고상한 대표를 기획실로 발령을 내고요. 시스템 개발에 돌입하게 만듭니다. 고상한 대표는요, 한번 했다고 하면 무조건 성취를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지만 스스로도 1년이 안 걸렸을 정도로 개발을 빠르게 합니다. 회사 전체의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대표 스스로도 아주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인재가 내가 모르고 있을지 할 정도로요. 자연스럽게 고상한 대표는 기획실에서 핵심 인재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무한 신뢰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획팀에서 지금까지 본인이 만들었던 회사 전체의 전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유지 보수하는 일을 맡은 한편이요. 또 한편으로는 신규 사업에 대한 구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에 우리 동네 컴닥터라는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공구상가 근처에다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수익 모델을 기업의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주는 수익 모델을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는 이 컴퓨터를 개별 집에 방문해서 수리하는 수익 모델을 만듭니다. 사실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이제 컴퓨터가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그게 90년대 말로 오면서 컴퓨터 자체가 온라인으로 주식이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한 방문 수리 요청은 거의 폭주였습니다. 심지어는 전담 직원을 채용해서 실제 방문 수리를 할 만큼 일이 많아졌던 거죠. 물론 고상한 대표는요, 기업 전산 시스템을 개발했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에게서 많은 문의가 왔고요. 실제
본인 스스로 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고상한 대표는요, 그렇게 기업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주면서 또 하나의 시너지를 발휘를 합니다. 바로 기업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주면서 거기에 장점들을 자신의 회사에다가 적용시켰던 거예요. 각 회사마다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서 납품해 주고요. 거기에 장점들을 모아서 자신의 회사의 전산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 업체가 고객이 전화를 했을 때 바로 이 컴퓨터 화면에 고객의 전화번호, 위치가 뜨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눈에 바로 보이게 해주면 고객 만족도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뭐 어렵지 않게 컴퓨터 화면에 고객의 전화번호가 뜰 수 있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기업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은 기업이 끼뚜라미 보일러였습니다. 끼뚜라미 보일러는 많은 가정에서 이미 끼뚜라미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넣어준다고 이야기했더니 담당자는 아주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심지어는요, 지금 당장 계약합시다. 머리 갈 거 없습니다. 고상한 대표 입장에서도 아주 신이 났죠. 왜냐하면 혹시 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역시로 발전을 했고요. 실제 귀뚜라미 보일러에서는요, 전국 대리점에다가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다 깔았습니다. 당연히 사업은요, 점점 성장을 했고요. 근데 그게 1998년에 Y2K, 쉽게 말하면 2000년대 표기가 1900년대 표기하고 혼돈이 돼서 컴퓨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1세 아동하고 101세 할머니하고 똑같은 나이예요. 그래서 1세 아동에게 경로우대증을 발급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통신요금도 뭐 수천억, 수백억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 원자력 발전소도 고장 날 수 있다는 것.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게 Y2K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표면화됐습니다. 98년이 되니까요. 고상원 대표는요, 바로 이런 기회를 잘 잡을 줄 압니다. Y2K는 예외가 없다.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모두가 Y2K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이 Y2K 장비를 만들면 어떻겠냐. 실제 Y2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의 과정이 걸립니다. 한번 시작하면요,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2년의 과정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Y2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나서 전국의 7곳에서 대리점망을 구축을 하고요. 거기에 협력업체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금상첨화란 말이 있습니다. 잘 될 때는요, 계속 잘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컴팩이라는 미국의 컴퓨터 회사가 한국 지사를 설립하면서 컴퓨터 설치와 AS 대행을 제안을 했던 거예요. 마침 고상원 대표는 Y2K 대리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에 컴팩이라는 회사의 컴퓨터 설치와 AS 대행을 맞았으니까 완전 대박이 납니다. 그야말로 연 매출이 80억까지 올라갈 정도로 아주 급성장을 합니다. 그때 고상한 대표는 이제 완전 성공한 CEO의 어떤 반열에 올라서는 거죠.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2002년에 들어서면서 매출액이 80억까지 올라갔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아주 급반전합니다. 바로 HP가 컴팩을 인수하면서 거래관계를 해지시킨 거예요.
게다가 5억 원의 미수금까지도 나무른 척 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5억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입니다. 회사까지 흔들거리고요. 심지어는 고상한 대표의 인생까지도 흔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악은요, 늘 시작을 할 수 있는 처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 전화 한 통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는 LG 하이프라자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컴팩에서 했던 컴퓨터를 설치하거나 AS를 대행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벼랑 끝에서 만난 구세주가 따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늘 컴퓨터의 방문 수리 요청을 받을 때 반복되는 현상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오실 때 아이 분유 좀 사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오실 때 세탁소에 들러서 제 옷 좀 찾아주세요. 이런 심부름 문의까지 오는 거예요. 이 무료로 하던 생활 심부름이 말입니다. 서비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합법적이고 정확한 도덕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무료로 시작했던 서비스가 비즈니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남 전역, 쉽게 말하면 학동역, 논현역, 선릉역에다가 30분 내에 생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체계까지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출액이 올라간다. 문의전화 폭증한다. 그때 고상한 대표는 위기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게 직원관리입니다. 아시겠지만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쉽게 말하면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저임금. 고객 접점에서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도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고상한 대표는 거기서 착안을 해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다 만듭니다. 그리고 업계 최고 연봉을 줍니다. 그랬더니 생산성은 3배까지 증가합니다. 매출액이요? 벌써 30억을 넘었습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한계를 극복해 가니까 항상 성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상한 대표는 지금도 말합니다. 아직은 배고프다고. 그러면서 긍정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겠노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